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결혼 8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어린 시절 동화책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공주들은 왜 하나같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만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왕자를 만나고 싶다면 직접 백마를 타고 왕자를 찾아 나서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여자의 성공을 마치 배경 좋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돼야 완성되는 것처럼 그린 것도 불만이었어요.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잘 차려진 남의 인생에 편승해 놓곤 마치 그게 성공인 양 뿌듯해하는 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제게 어른들은 그러셨죠. 여자는 자고로 운실 속 화초처럼 남편 사랑받으며 조신하게 자라야 하는데 너처럼 기 세고 자기 주장 강하면 평생 고생하고 살게 돼. 마치 저주라도 내리듯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편이 되어준 건 둘째 이모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 소유물이에요. 뭘 조신하게 남편 사랑에 기대 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펼치며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말하셨죠. 그러니 네가 결혼을 못했지. 당시 이모는 40이 다 된 나이에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야유와 달리 제 눈엔 그런 막내 이모가 저희 엄마나 결혼한 다른 이모들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휴가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수영, 스키며 라틴 댄스에 스킨스쿠버까지 취미생활로 하는 모습이 훨씬 멋져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자식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기 힘들었던 엄마나 주변의 기혼 여성들과 달랐으니까요. 막내 이모는 종종 제게 그러셨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남들과 같은 길로 빨리 간다고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내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네가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 이모의 그 말은 중학생이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안 그래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걸 실패자나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치부해서 원치 않음에도 남들과 같은 길로 가길 강요받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아군을 만난 것 같아서 든든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제가 이모처럼 될까봐 걱정하셨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며 살게 됐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지 그걸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대학생이 될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제 인생에 대한 방향이 잡혀갔고 약간의 확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알게 됐죠. 지금의 제 남편 말이에요.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저와는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내심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성격이 강하지 않아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죠. 제가 보기에 남편은 온화한 성격 탓에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주느라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되게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착하고 거절 잘 못하면 호구로 보고 이용하려는 나쁜 습관이요. 반면 저처럼 성격도 강하고 섣불리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뒤에서 욕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피해자였어요. 공동과제를 할 때도 팀원들은 늘상 남편한테 힘들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과 자기들 몫까지 시키곤 했어요. 저라면 참지 않고 균등하게 과제를 배분하자고 따질 텐데 남편은 알고도 묵묵히 받아들이더군요. 그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하루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공동과제라 조원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데 왜 네가 다른 사람들 몫까지 떠맡아서 하니? 억울하지도 않아? 애들이 그러자고 해도 싫다고 해야지. 넌 입도 없냐? 왜 싫다고 말을 못해? 자기 일을 떠넘기는 애들도 나쁘지만 매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너도 잘못이야. 그러니 애들이 너를 호구로 알고 더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제게 그러더라고요. 팀원 5명 중에 알바하는 사람이랑 너랑 나를 제외하고 3명이야. 걔들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급적 시간이 많은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친구끼리 그 정도 처지는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알바도 안 하는 내 몫까지 네가 더하는 이유는 뭔데?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야, 네가 힘든 걸 보느니 내가 대신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내 부모도 아니고 왜 나 힘든 것까지 따져? 혹시 너 나 좋아하냐? 그저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 나 너 좋아한 지 오래됐어. 맙소사, 전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고백을 듣고 보니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시험철에 자리 잡기 힘든 도서관에 매번 자리가 났다고 저를 불렀던 것과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의 공짜표가 생겼다고 저를 불러냈던 일 등 그동안 눈치를 못 챈 제가 이상할 정도였죠. 그제야 나야말로 이 남자의 호의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해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작정한 듯 그동안 제게 못했던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많이 좋아해. 내 마음이 부담된다면 미안하다. 남편의 고백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본 남자랑 덥석 사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마음은 고맙게 받겠지만 난 너한테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의외로 남편은 제 뜻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저를 친구로서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쓰이고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났어요. 매일 봐왔던 남편 얼굴이 자꾸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모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해. 그 친구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이모, 나 걔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 그냥 걔가 나 좋아한다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뿐이야. 고백? 말도 안 돼. 고백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찔리긴 했어요. 감춰둔 제 마음을 대번에 들킨 것 같아서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한테 문자가 왔지 뭐예요. 학교 앞 호프집에서 만나자고요. 그래,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지. 한번 거절당했다고 물러나면 쓰나. 이번에 고백받으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줘야겠다. 1월 심산으로 저는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런데 뭐? 군대 영장이 나왔다고? 약속 장소에 가보니 과 동기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남편이 군입대를 앞두고 동기들을 모두 부른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김칫국만 퍼마신 꼴이지 뭐예요. 창피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으로 저는 금방 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구석에 앉아 괜히 남편을 얄궂게 노려봤어요. 때마침 호프집 안에는 김광석이 이등병의 편지가 흘렀고 그 노래 탓인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혹여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서둘러 호프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간다는 말도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침대 위에서 비비적대며 지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 지금 훈련소 들어가. 그동안 네 덕분에 행복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남편의 문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곤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단문을 보냈는데 하필 이 꼴이 됐지 뭐예요. 나 사실 말 못했지만 너 정말 야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이런 네가 싫다 정말. 아, 오타 장렬이었어요. 오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자가 전송된 후였고 당연히 남편한테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훈련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었죠. 그렇게 우울한 겨울방학이 지나고 2학년이 된 저는 1년간 붙어 다녔던 남편의 빈자리를 새삼 느끼며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제게 말을 거는 친구도 없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4학년이 되었어요. 학점 따랴, 취업을 위해 스펙 쌓으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다 대기업 인턴 사원 모집 요강을 받으러 과 사무실에 들렀다가 제대한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선뜻 먼저 말을 건네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끝이 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눈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잘 지냈어? 요즘 취업 때문에 바쁘지? 나 복학했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질렀죠. 그래, 바쁘다.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됐냐? 2년 만에 나타나선 고작 한다는 말이 바쁘냐고? 씩씩대는 저를 보곤 남편은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 여전한 거 보니 기분 좋다.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진작 연락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에 그동안 꽁 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오랜만에 학생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늘 혼자 먹던 학식을 둘이 먹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2,500원짜리 백반이 말이에요. 그날 남편의 환송식을 했던 호프집에 들러서 우린 묵은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절친이 되었고 벚꽃이 캠퍼스에 흩날리던 어느 봄날부터 본격적인 CC가 됐어요. 먼저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한 저는 대학생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어요. 신입사원들은 누구나 그렇듯 사수한테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먹고 피곤에 쩔은 몸으로 회식 자리까지 끌려다니는 저를 위로해준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할 말은 하고서는 성격 탓에 선배들한테 자주 혼났던 저는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진작 회사를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제 입장을 헤아려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마치 밖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요.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조금씩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갔어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취직에 성공해 첫 월급을 탄 그날 청혼을 했죠. 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백마를 타고 내 남자를 찾으러 나서야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찾아낸 남자가 바로 너야. 내가 널 왕자로 만들어줄게. 어때? 나랑 결혼할래? 제 청혼의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이런 기분이구나. 여자들이 남자한테 청혼받을 때 느끼는 기분이.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나를 왕자로 만들어준다는 약속 정말 지킬 거야? 당연하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왕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대신 언제까지라고는 약속 못해. 남편은 기약도 없는 약속을 받고도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렇게 우린 CC로 만나 부부가 됐고 몇 년간은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소소한 부부싸움이나 사소한 시댁과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거기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해서 기쁘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의 회사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필 군 시절부터 남편을 괴롭혀왔던 선임을 회사에서 직속 사수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놈은 여전히 재벌릇 개 못 주고 남편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남편은 입사 초부터 회사 생활을 힘들어했어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사람 피를 말리며 괴롭히는 통에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이 일로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 사실이 선임 귀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전보다 더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통에 남편은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지 뭐예요.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이직을 권했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험을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고 회사로 향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남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까짓 회사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내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은 절대로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판을 지으려고 전화했더니 이놈이 실실 쪼개면서 사람 속을 긁지 뭐예요. 제 남편이 멍청해서 일을 좀 가르쳐준 것뿐인데 여편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남편 직장 상사한테 바락바락 대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뻗치던지 참을 수 없어서 반차를 내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어요. 로비에 선임 이름과 직급을 대고 방문 신청을 했더니 글쎄 그놈이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해서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는 거 있죠. 로비에서는 못 들여보내준다지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하는 수 없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니 피가 끓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 사증을 이용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선임을
다짜고짜 부적은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물에 젖어서 버렸다고 했더니 대뜸 제 뺨을 치시지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가 끼어들어 저 들으란 듯 소리쳤어요. 오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며 기어이 네가 사단을 내는구나. 너 그 부적이 어떤 부적인지 아냐? 부당이 그러더라. 네가 하도 기가 세서 내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너 기 안 누르면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럼 애미가 돼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겠냐? 그래, 네 기 좀 누리라고 써온 부적이다. 내 아들 살리려고. 근데 네가 그걸 버려? 100만 원이나 주고 산 귀한 부적을? 그러자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 무당 말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걸 들여서 이 사단이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말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들이지 말아야 할 거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솔직히 우리 오빠 이날 이때까지 수년간 몸무게 변화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언니랑 살고부터 저렇게 살 빠진 거 봐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언니가 오직 집에서 잡았으면 피골이 상접했겠냐고요. 어디 그뿐인가? 친정에 애 맡기면 될 거를 멀쩡히 회사 다니는 우리 오빠 집에 앉히고 언닌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말이 나와요? 길게 말할 거 없다. 네가 버렸으니 당장 가서 네 돈으로 다시 받아와. 하다 지 남편 좀 살려보겠다고 받아온 부적을 쓰레기통에 1,000원 년은 처음 본다. 아주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내 손녀가 너 닮을까봐 걱정이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자, 보세요. 제 정신과 진단서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다 적혀 있으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래도 이 사람 탓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 기가 세서 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저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멀쩡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남편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서 사과문 쓰게 한 것도 이 사람이고, 그놈을 내 앞에 무릎 꿇린 사람도 이 사람이고, 회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제게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사표 내라고 말해준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어땠어요? 내가 군대에서 선임한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할 때
제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셨죠? 정신력만 강하면 뭔들 못 이기겠냐고 다 제 잘못이라고만 했잖아요. 제대하고 반년 동안 내가 집에서 숨어 지낸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내 탓이 아니라 날 괴롭힌 선임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숨지 말고 맞서 싸우자고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손찌검을 해요? 엄마가 왜요?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짓거려?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굴지 마. 만약 또다시 그러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 내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서슬퍼런 남편의 기세에 어머님과 시누이는 꼬리를 팍 내린 채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소리치며 화를 낸 남편은 그날 이후 표정이 확 달라져선 전과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늘 참고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나요? 남편의 상담 선생님도 남편의 변화를 보고는 무척 반기시며 자주는 아니래도 화가 나면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처음 화를 내보고 신이 난 남편은 전과 달리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저보다도 더요. 그 바람에 오히려 제가 속에 사리가 생길 판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을 괴롭혔던 선임 말이에요. 제 남편한테 했던 일이 회사에 쫙 퍼지는 바람에 승진도 맡기고 회사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게 돼서 결국 회사를 나갔다더라고요.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꼼꼼한 성격대로 블로그에 딸아이 육아일지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가 출판사 관계자 눈에 띄어서 출판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남편은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었죠. 결혼 후 지난 4년간 커다란 고비를 2개나 넘은 우리 부부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련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나 봐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큰 시련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센 시련이 닥쳐도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줄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백마 타고 나서서 고른 나만의 왕자님이니까요. 정작 하는 일은 신데렐라급이지만요. 그래도 약속대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왕자가 될 날도 오겠죠 뭐. 남편은 기대도 안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